상속세 보고서 프리미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기본 재산과 각종 공제들을 입력할 건데요. 자, 먼저 주택 가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제가 상속세 평가 교시를 만들어 놨거든요. 꼭 클릭해서 내용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금액을 입력을 해가지고 결과를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정확히 알아야 되잖아요. 주택 평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가장 중요한 재산이 주택이잖아요. 이 주택을 가격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보겠습니다. 평가 순서는 원칙적으로 시가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주택뿐만 아니라 모든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그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 방법에 따릅니다. 자, 시가는 뭐일까요? 당해 재산의 매매 가액입니다. 이 재산을 특수 관계가 없는 타인한테 팔았을 때 그 가액이 매매 가액이겠죠. 그런데 보통은 팔지 않잖아요. 그래서 감정을 받습니다. 즉, 당해 재산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10억 이하의 부동산 같은 경우는 한 개의 평가서만 필요한데 10억 초과인 경우에는 두 개의 평가서가 필요합니다. 나는 감정을 받지 않겠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유사주택의 매매 사례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쟁점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유사주택의 매매 사례가액입니다. 많은 경우도 있고, 또 사실상 없는 경우도 있고, 또 이래서 가장 쟁점이 많이 되고 문제가 되는 게 이 유사주택의 매매 사례가액입니다. 자, 이런 것도 없다. 특히 단독주택 같은 경우, 시골주택 같은 경우, 뭐 다가구, 다세대,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한 것은 유사주택이 있을 수가 없어요. 즉, 아파트에서만 주로 적용이 되게 됩니다. 감정가액이나 매매 사례 가액이 없다. 그랬을 때는 보충적 평가 방법에 의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했는데요. 거기 보증금하고 월세로 환산을 해보니까 그것이 기준시가보다 더 큰 거예요. 즉, 보충적 평가 방법보다 더 큰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큰 금액으로 합니다. 임대 환생가액으로 한다는 거죠. 만약에 그 부동산이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이 부동산에 담보하는 채권가액이 시가나 보충적 평가보다, 즉 기준시가보다 더 큰 경우는 이 담보하는 채권가액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것의 취지는 뭐냐면은, 그 부동산에 어떤 담보 능력이 있다. 그게 곧 시가 아니냐. 이런 거죠. 이것이 함의하는 바는 많이 있습니다. 또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진짜 시가보다도 더 많은 채권가액을 여기다가 담보할 수도 있잖아요. 막 채권자가 많아가지고 실제로 담보 능력은 없지만 더 많은 것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결국에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조세 불복으로. 이거는 사실 이러한 연유에 의해서 그렇다. 그래서 이걸 합리적으로 입증을 해야 기준시가나 아니면 시가로 평가가 될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이게 시가나 보충적 평가보액보다 더 큰 경우는 이 금액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감정을 안 받아도 적절하게 하면은 감정을 받지 않고 할 수가 있죠. 감정가에 아끼는 건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 방법을 이용하는 것도 좋을 수도 있겠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별도로 나중에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평가 기준일. 상속 개시일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아, 정확히 상속 개시일 당시에 아까 매매사락 가액 같은 경우에는 상속일, 즉 사망일에 똑같은 매매 사례 가액은 존재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사망일 전후,
사망일 전후 6개월 이내의 시가로 평가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 보충적 평가 방법에 따라서 평가를 한다. 그럴 때는 사망일 당시에 공표되어 있는 기준시가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3월 말에 3월 30일에 사망을 하셨다. 그런 경우에는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4월 30일 날 그 기준시가를 공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3월 달에 한 것으로는 그때 당시에는 금액이 안 나오잖아요. 기준시가가 공표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직전 연도에 발표된 금액, 즉 사망일 당시에 공표되어 있는 기준시가로 평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매우 유념해야 되겠죠? 평가 기간에 예외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6개월 이내에 매매 사례가액이 있으면 이것을 적용을 하게 되는데 7개월 전 또는 8개월 전, 9개월 전에 매매가액이 있었던 거예요. 유사 매매 사례가액이. 그런 경우에는 이거 어떡하냐라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평가 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거나 평가 기간이 경과한 후 상속세 신고 기한 언제죠?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죠. 그로부터 그 이후에 9개월 중에 매매 사례 가액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전제 조건이 중요하죠. 시간의 경과 및 주위 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해서 가격 변동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는 납세자 또는 세무서장이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시가를 평가할 수 있다. 음, 결국에 이 말은 무엇이냐면 평가 기준일 전 2년 이내 매매 사례 가액이나 그 다음에 평가 기간 후 9개월, 신고 기한으로부터 9개월 이내까지는 매매 사례 가액이 있으면 곤란하다는 거죠. 그 금액으로 과세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예측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죠? 그렇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국세청 입장에서는 시가로 상속세를 내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이제 이러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거죠. 대신에 이제 이렇게 평가를 할 때는 평가 차에 대해서 가산세는 없어요. 그렇지만 예측 가능성이 좀 떨어집니다. 과거에는 이거를 주택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까지는 이 평가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과세를 한 사례가 별로 없었는데 최근에는 많이 있었어요. 저도 이제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6개월, 7개월 전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금액도 크지 않았어요. 근데 정말로 평가심의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과세를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겼습니다. 결론은. 보통은 평가심의위원회까지 해서 이거를 과세를 하는 것을 이기기는 쉽지 않은데, 그때 어떤 사정이 있었냐? 요 부분이 있었습니다. 가격 변동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경우에만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가 좀 부동산이 많이 떨어지는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표를 제시를 하면서 이것은 7개월 전 것, 8개월 전 것을 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라는 것을 효과적으로 입증을 했죠. 그래서 이제 승소를 하게 됐는데, 아, 명백하게 입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는. 어, 자, 이것이 가지는 함의가 또 있죠. 제가 생각하기에 상속세 절세 전략은 뭐 10년 계획해서 해야 된다 이런 것도 있지만 10년 어떻게 기다리나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2년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어떠한 상속 재산을 평가를 했었을 때 가액이 현저히 떨어지는 어떠한 재산으로 변경을 해서 증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상속일 또는 징여일로부터 2년 전의 것으로 벗어나면은 어느
안전하다. 어느 정도가 아니라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아, 그런 재산이 어떤 게 있을까요? 제 생각하기에는, 어, 재건축은 매매 사례 가액이 많잖아요. 그렇지만 재개발, 그 다음에 아주 똘똘한 곳에 있는 어떤 어, 다가구 주택 이런 것들이 있죠. 네,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즘에 상가는 너무 어, 좀 리스크가 있죠. 경기도 안 좋고 이러다 보니까 또 인구수도 줄어들고 또 상권이 변화될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저는 재개발이 아주 표준화된 상품 아닌가, 입지 좋은 재개발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가 볼까요? 매매 사례가액 등의 기준일 적용. 자, 그러면은 매매 사례가액을 잔금일로 평가를 하냐, 기준일로 삼냐, 그렇지 않고 뭐 매매 계약일로 본다는 거죠. 매매 계약일로. 매매 계약일로 해서 6개월 기준을 어떻게 따지느냐 또는 2년 기준을 어떻게 따지냐 하는 것은 유사 매매 사례 가액의 매매 계약일로 해야 되겠죠. 생각해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잔금 날짜에 가격이 결정되는 게 아니잖아요. 매매 계약일에 가격이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감정가액은 어떻게 산정을 하느냐. 이 가격 산정 기준일, 즉, 이건 사망일이에요. 그 다음에 감정평가 작성일. 이거는 감정평가 작성일, 말 그대로 평가서가 나온 날, 도장 찍혀서 나온 날, 그날을 말합니다. 이 날이 결국에는 사망일 전후 6개월 이내에 두 개 다 모두 포함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 말의 의미는 결국에는 어, 소급 감정은 안 된다는 얘기인데요. 예를 들어서 사망일 날짜로 한 1년이나 2년 있다가 감정평가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게 대법원에서는 이게 이겼어요. 소급 감정도. 근데 국세청에서는 일관되게 안 된다고 하고 있어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죠. 만약에 과세 행정이 헝클어져 버리죠. 그렇죠. 그래서 소급 감정은 일단은 안 된다는 의미로 되어 있고 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유사한 매매 사례가액 및 감정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 가장 가까운 날 기준으로 합니다. 유사 매매 사례액이 굉장히 많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유사 매매 사례가액 중에서도 가장 가까운 날, 사망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로. 당연한 얘기겠죠. 사망 전에 자본적 지출을 한 경우, 사망일 전 6개월부터 사망일까지 자본적 지출, 즉, 막, 상속받은 주택을 대수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현금 재산은 줄어들잖아요. 그렇지만 대수선을 한다고 해서 개별 주택 가격이 또는 공동주택 가격, 기준시 가격이 이렇게 오르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면 시가가 바로 오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상속세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이런 얘기죠. 자본적 지출이 아니고 수익적 지출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빠지겠죠? 수익적 지출이 뭐냐고요? 도배, 장판, 뭐, 그 다음에 화장실, 수리, 뭐 이런 것들입니다. 이것은 따로 링크를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걸어 놓겠습니다. 자, 유사한 주택이라고 하는데 뭐가 유사한 주택일까요? 유사한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동일한 공동주택 단지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택 면적이 같아야 되겠죠? 근데 완전히 같을 수는 없으니까 5% 이내여야 하는 것이고요. 또 공동주택 가격이 기준시가입니다. 이게 공동주택 가격을 공시하잖아요. 그 공동주택 가격도 100분의 5 이내여야 유사한 주택이라고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유사한 주택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공동주택 가격 차이가 가장 적은 주택을 선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정리해 보면은 유사한 주택 중에서도 첫 번째, 유사한 주택이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공동주택 가격이 가장 적은 것을 선택을 하고, 그것도 두 개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겠어요? 사망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것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매매 사례 갈등 이런 게 없어요. 시가가 없어요. 그러면은 기준 시가로 하게 됩니다. 아파트는 공동주택 가격을 기준 시가로 하고 있고요. 단독주택은 개별주택 가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음, 토지는 뭘까요? 공시지가입니다. 용어가 조금씩 다른데 이걸 통칭해서 기준 시가라고 얘기를 해요. 주택을 임대 준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액보다 임대보증금 환산가액이 더 크면 임대보증금 환산가액으로 합니다. 임대보증금 환산가액은 뭐냐? 임대보증금 플러스 1년간의 임대료 나누기 12%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임대를 안 줬다, 반만 줬다, 그러면은 반절만 하느냐? 그게 아니고 그 날이 속하는 평가 기준일이 속하는 월의 임대료 곱하기 12 이렇게 해도 보충적 임대 가액 평가액보다 더 큰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거의 보충적 평가액이 더 커요. 그래서 시가보다도 거의 작아요. 근데 만에 하나 임대보증 환산가액이 시가보다 더 크다. 그러면은 임대보증금 환산가액으로 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시가하고 비교하지는 않습니다. 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제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이 빨간색으로 변하죠? 링크 걸어놨습니다. 이 내용을 자세히 봐서 한번 해보고요. 여기에서 설명하기는 너무 길기 때문에 여기서는 내용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시가, 보충적 평가 방법보다도 담보 채권액이 더 크다고 하면은 이 금액으로 합니다. 담보 능력이 있다는 것은 그 시가보다도 더 크다라는 얘기예요. 동일한 재산이 다수의 채권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그 채권가액의 합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 전세금도 돼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또 대출도 받았어요. 전세금 플러스 대출금 다 합해서 시가와 보충적 평가 방법과 다 비교를 해서 큰 것으로 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한번 평가하러 가볼까요? 평가하러 가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여기에다가 올려놓겠습니다.